그러면은 개념을 몇 번부터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32페이지 40번. 32페이지에 40번이요. 이게 제일 빠른 건가? 어. 32쪽에 40번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끝 모두에 키가 오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끝 모두에 이제 키가 오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키가 2개가 되어 있는데 양끝 모두에 키가 오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맨 앞에도 오면 안 되고 맨 뒤에도 오면 안 된다는 뜻일 거야. 그렇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t를 먼저 배열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t를 그러면 어차피 8개니까 여기 안쪽에서 적당히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를 자유롭게 배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내가 이제 한 땀 한 땀 구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내가 전체 그냥 말 그대로 전체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있겠죠. 전체를 나열하는 가지수에서 내가 빼야 될 게 맨 앞에 t가 나와가지고 시작하는 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 경우를 빼고 그 다음에 분명히 모두 맨 위에 t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는 거죠. 그럼 그 경우도 빼고.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뭘 두 번 뺀 거냐면 결국은 앞에도 t가 있고 맨 뒤에도 t가 있는 경우는 두 번 중복해서 빼버린 거니까 그럼 거기 부분에서 맨 앞과 맨 뒤에 둘 다 t가 위치하는 경우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죠? 네. 흔히들 포함되지 원리라고 하죠. 좀 노가다 같은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럼 전체 경우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좀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가 일단 i도 i인데 그 다음에 n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t가 두 개가 있고 e도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r이 한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나열할 때 전체 가지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8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 근데 여기서 얘도 두 개씩 있으니까 2팩, 2팩, 2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t가 맨 앞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t가 맨 앞에 온다면 말 그대로 이제 t 하나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그죠? 그러면 7개를 갖다 나열하는 거 있으니까 7팩토리얼인데 그럼 여기 부분에서 당연히 n과 e가 t는 앞에 한 개 썼으니까 여기 부분이 중복되는 거 생각하면 2팩, 그럼 분명히 맨 뒤에 있는 것도 똑같겠죠, 그죠? 네, 맨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을 겁니다. 7팩, 2팩, 2팩. 그러면 이제 맨 앞과 맨 뒤에 t가 붙는다면 당연하게도 뭐 맨 앞과 맨 뒤에 t 갖다 쓰고 나머지들만 배열하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6팩 정도를 2팩, 2팩. 2팩, 2팩은 n과 e가 두 개씩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뭐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지? 네. 이걸 계산하면 아마 여기 부분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4,860이죠? 개수가 나오네요. 아닌가?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 아니, 괜찮아? 그래. 네, 그 다음 35페이지에 46번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이 전에 있으십니까? 혹시 이 사이에 44번, 44번 좀 먼저 하겠습니다. 4번 피니스. 자, 여기는 9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몸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음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지? 일단 자음과 모음. 한국 기본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자음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H, 그 다음에 1은 0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 두 개 있으니까 PT,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S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온다요. 그럼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온다라는 건 아무래도 여기 모음 세 개가 A랑 I랑 E가 여기 앞에 온다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자음, 그지? 자음은 여기 H, P, T, N, S, S가 뒤에 온다는 뜻 아닐까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줄 세우면 될 것 같아, 맞지? 그지? 그러면 왼쪽 같은 경우는 뭐 서로 다르니까 그냥 줄 서는 가지수는 3팩토리라고 할 거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P도 중복되고 S도 중복되는 거니까 총 나열할 가지수는 6개인데 6팩토리얼에다가 이걸 2팩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끝 아닐까? 아닌가? 맞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우리 6팩토리얼이 그지 720이니까 서로 나눠주면은 180인가? 80이랑 6 곱하는 거 하면은 얼마야? 1080? 네. 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건 46번이죠? 그죠? 네, 넘어가면 돼. 아까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46번. 이제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1, 그다음에 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쪽이 오고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고 여기 와서 대충 이런 혹시 많이 그지? 현실을 생각하면 음, 음. 맞는 듯 그지? 네, 그런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안쪽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구역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갖다가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나열해가지고 볼 것인가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경우를 잘 나눠서 한번 봐도 괜찮겠고요. 그죠? 뭐 결국은 경우를 나눈 거긴 하지만. 게다가 이제 가야 되는 구간이 또 뭡니까? 최단거리가 또 아닌, 약간 그지? 여기에서 이쪽 최단거리가 또 아니네요. 맞죠? 그죠?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A 지점이고요. B라는 지점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여기가 B 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한번 좀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가볼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제가 막 이제 예시 든 것 중에 막 이렇게 생겼나 다음에, 뭐지? 여기다가 막 그거 적은 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1 적었던 거, 그죠? 1, 그래서 2 이렇게 적었던 거, 그죠? 약간 그런 형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응? 그지. 최단거리긴 한데, 이제 결국 여기서 꺾어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맞아. 최단거리 맞지.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거든요. 이제 제가 말한 게, 이제 결국 여기서 딱 대각선을 요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지? 보면은 위로 가거나 그다음에 아래,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되돌아오진 않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지나온 곳을 또 오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한 칸씩 한번 가볼게요. 한 칸씩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요쪽, 얘들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있을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갔었을 때, 자, 이쪽 칸으로 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가 어차피 돌아오지는 않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죠? 그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오는 거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여기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한 가지 오는 거 몇 가지라고 보면 될까? 그 전을 갖다 보면 분명히 라인은 하나, 둘, 세 개야, 맞지? 그지? 네. 그럼 세 가지인가?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죠? 네. 어디만 보면 돼? 여기서 이쪽이랑 여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보면, 봐봐. 어차피 지금 약간 라인이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쭉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맞아요. 여기 아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을 갔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어디로 도착하는 것만, 여기로 도착하는 것만 사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일일이 썼지만, 뭐 이거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선생님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 부분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방법은 그냥 뭐꼭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가는 거 생각하면 한 가지, 여기는 어때? 두 가지,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니? 음,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 몇 가지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 어떻게 해? 전에 생각하면 여기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오는 거 생각하면 여기 오는 게 세 가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두 가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돼요. 이거 이해되니? 네. 그 다음 그럼 얘는 몇 가지겠어? 얘는 열 가지가 되겠다. 왜? 여기 라인에서 여기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인 거야. 그러면 이쪽 라인까지 오는 게 16가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그럼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16가지. 그 다음 당연히 여기 한 가지 이렇게 노는 것밖에 없으니까 16가지고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이쪽에서 오는 거 16가지야. 근데 봐봐라. 여기서 이제 이쪽도 올 수 있잖아. 이해되니? 보이니? 네. 그럼 여기도 16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오는 거 생각하면 역시나 16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 라인 지나는 게 몇 가지일까? 이 전 거 생각하면 여기서 오는 게 있을 거고 이쪽으로 오는 게 있겠다. 맞지? 그치? 몇 가지? 32가지인가? 그죠? 그다음 여기서 또 역시나 이쪽 오는 거 생각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으니까 32가지.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없죠, 그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쪽으로 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오는 거, 오는 거 있으니까 실제로는 80가지. 이게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혹은 아니면 이게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여기서 본만 따가지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 라인 직통으로 갈 거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라인 오는 건 여기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사각형 모양대로 가면 되겠고요. 그죠? 이쪽에서 이쪽 오는 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보는 요 사각형으로 이렇게만 가면 돼. 그럼 여기서 왜냐면 이 다음에는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얘만 본 떠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런 거거든. 만약에 이렇게 본 떠서 만약에 만든다면 뭐라 했지? 개떡같이 나오는 약간 이런 모양으로 일본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어차피 여기서 이쪽 가는 거는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라는. 그 다음에 사실 이 정도는 얼마 안 되니까 세봐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하나씩 세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우리가 많은 이제 최단거리 느낌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여길 지나거나 여길 지나거나. 그럼 여길 지나는 건 이렇게 오는 게 네 가지, 이쪽으로 오는 게 한 가지니까 여기 네 가지. 여기 이쪽으로 오는 게 여섯 가지, 여기 오는 게 두 가지니까 12가지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이쪽 가는 거 가질 수가 16가지. 약간 생각처럼. 그다음 여기서 이쪽 가는 것도 뭐 사실 얼마 안 되니까 하나하나 세봐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에서 그냥 여기 지나는 거 한 가지 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갖다 실제로 세보면 이게 5가지입니다. 그럼 그렇게 만약에 세신다면 어차피 여기서 1, 그다음에 여기는 16, 그다음에 조각은요 1, 그다음에 여기 5, 1이 나와서 80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 되겠죠? 어차피 뭐 세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으로 세든 저런 방법으로 세든 그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계속 넘어갑시다. 그 다음 어디 하면 될까요? 어디? 39쪽에 19번. 실력업 전에 있니 혹시? 여기 39쪽에 실력업인데 실력업 전에 있니? 37, 37번, 37쪽? 아, 11번. 11번 전에 있니? 일단 12번 한다 그러면 37쪽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과의 탁자에 AB를 포함한 6명이 둘러앉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실 이 모양이라든가 6명이 둘러앉는다 자체는 뭐 그렇게 낯선 게 아니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와 B가 내 모퉁이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도 조금 좀 서운한 건 있지만 아무래도 이쪽이 모퉁이인가 봐. 맞지, 그죠? 그럼 이쪽에 앉지 않는다라는 건 이쪽에 앉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그죠? 그럼 A와 B는 어디 앉아야 되는 거야? 지금 보는 것처럼 저 중앙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 뜻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원래 우리가 갖다 맞췄을 때 있잖아. 원래 A랑 B가 이렇게 앉거나 혹은 아니면 A와 B 자리 바꿔서 B, A로 앉거나 원래 두 가지로 원래 생각해야 돼. 맞지, 그지? 그런데 A랑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이게 회전하면 같은 경우로 본다 그랬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사실 A 입장에서 보잖아요. A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에 앉아있어도 이런 구도예요. 그죠? A 입장에서는 내 맞은편 어차피 B가 있어요. 이게 회전해도 내가 B, A, B가 아니라 A, B로 앉아도 그죠? 회전 어차피 이런 모양인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사실 얘네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만약에 내가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둘을 줄 세우는 거 이팩토리얼에 회전하는 거 2로 나눈다라고 해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의미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고정시킨 다음에 나머지 4명만 줄 세우면 되겠다. 그죠? 나머지 4명은 이제 어때? A, B가 이렇게 고정됐으니까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왜냐하면 A 입장에서는 내 왼쪽에 누가 앉고 오른쪽에 누가 앉고 그다음 맞은편에 보이는 B 옆에 누가 누구 앉는지가 좀 다른 거란 말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딱 고정시켜 놨으니까 나머지 4명은 줄 세우면 끝이. 그래서 그냥 사택보이어. 무슨 의미인지 되죠? 그죠? 네. 또 37, 38쪽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39쪽 가겠습니다. 8쪽에 16번. 네, 16번. 네, 16번 한번 해봅시다. 16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7개 문자 A, B, C, D, E, F, G까지 있군요. 7개 문자를 1로 나열할 때 A는 C보다 앞에 오고 B는 E보다 앞에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A는 C보다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누구니? B는 E보다 앞에 오고 자, 우리가 2학기 수준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분명 이제 그때만 하고 다른 거잖아, 맞지? 그지? 그렇다 보니까 아마 2학년 2학기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 됐을 거야. A랑 C가 앞에 있어야 되고 B는 E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런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지 B, E가 이런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살짝씩 섞여가지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어쨌든 C, 뭐 E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 그다음에 A, 그다음 E, C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있어도 A, 그다음 B, E, 그다음에 C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B, 그다음에 E, 그다음에 A, C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지, 맞지, 그죠?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사실 나머지를 그냥 이제 배열해봐도 돼요. 끼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데, 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또 뭐까지 왔으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다시 그거까지 왔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한번 좀 접근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봐도 괜찮겠지만,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얘네 둘을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볼 거야. 그러니까 A와 C가 들어갈 자리를 그냥 이 민트색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똑같은 동그라미 두 개가. 그러면 막 여러 가지가 막 줄 세워져 있을 때, 이 민트색 두 개 동그라미가 막 같이 줄 세워져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민트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D, E 해준 다음에 민트색 동그라미 또 하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G, 뭐 F, 뭐 이런 식으로 써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고 했었을 때 뭐야? 이 같은 색 동그라미니까 얘네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 경우당 그냥 뭐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A가 있고 뒤에는 C가 있을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이해되시죠? 결국은 얘네들에 대해서 자리가 결정되니까 순서가 무조건 결정되니까 더 이상 순열이 아니라 이제 조합 뽑듯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줄 세우는 거니까 순열이 맞긴 한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리를 뽑는 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D와 E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하면 되겠어? 얘네들에 대해서는 뭐 빨간색 네모가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지 뭐. 그럼 어쨌든 간에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빨간색 네모가 두 개 이렇게 있다고 치요. 어차피 앞쪽에는 B가 있고 뒤쪽은 E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냥 같은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네. 자, 그럼 이렇게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내가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는 건 원래 7개니까 7팩토리얼인데 여기 부분에서 뭐 A와 C는 같은 걸로 생각해서 2팩 그 다음에 B와 E도 같은 생각으로 해서 2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 그냥 해먹을 거라는 거야. 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이게 7 곱하기 720을 이제 4로 나누는 거예요. 8에 7 곱하기 7, 7 곱하기 1220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46번은 6 곱하기 12. 아, 이거요? 오른쪽 그림 6 곱하기 27이 어떻게 나온 거였죠? 내가 너무 빨리 했나? 요거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요거는 요 지점을 지나가면 여기서 이쪽 가는 거는 한 가지, 두 가지잖아. 그지? 그냥 여기서 이쪽 오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니까 여섯 가지, 두 가지에서 곱해. 사실 그렇잖아. 이제 많이 해보다 보면은 어차피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가지, 그럼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몇 가지, 여섯 가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열 가지 나오는 거죠. 그지? 또 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앞에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했어. 자, 그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그럼 33페이지까지는 없으니까 없어? 그럼 39쪽에 그러면은 19번 아까 일단 먼저 들어왔죠? 19번 먼저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봅시다. 별로 안 일하는 대충 봐.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합동이 정사각형 두 개가 위아래로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등변사다리를 입고 이루어진 6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있을까라고 생각해 을, 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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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단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회전했었을 때 당연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맞죠? 그죠? 회전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고. 그 다음 위아래가 어쨌든 간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요걸 통째로 뒤집었을 때 보면 또 중복되는 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사실 이제 그거를 이해한 상황에서는 내가 이제 어떻게 나열하는지는 뭐 사실 그냥 순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그 부분이 차일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저번에 제가 막 이제 얘기했던 뭐 정육면체나 그런 것들처럼 막 공간에서 회전했었을 때 이제 항상 같은 게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만 같은 게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다 돌렸을 때 나오는 정육면체나 뭐 정사면체 같은 거랑 좀 다른 상황이야. 그지? 그럼 일단은 저는 윗면 아랫면만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색깔이 총 8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윗면과 아랫면에 대해서 당연히 칠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몇 가지 거냐면 8개 중에 하나 칠하고 7개 중에 또 하나 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8 곱하기 10. 뭐 당연히 요거는 뭐 81, 70이라 써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뒤집었을 때 사실 똑같은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2로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게 이제 정삼각형만 요것만 칠하는 거야. 일명은 정삼각형 칠하는 건 색칠할 거 8가지, 그다음 7가지 한 다음에 얘들 돌리는 것까지 있을 거니까. 그럼 저는 이제 2분의 1로 한번 다 곱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얘는 고정인 겁니다. 고정인 상황에서 나머지 6개로 6개를 칠하는 가지수를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아무래도 칠하는 게 지금 이쪽 라인 도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 요 아래쪽 도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여기 아래쪽 얘들이 동시에 돈다고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3개를 칠했다고 칩시다. 위에든 아래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아래에다가 서로 다른 3개의 색깔을 칠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에다 뭘 칠하든 다른 상황이 되거든. 이해되죠? 그죠? 네. 내가 여기다가 이제 파를 칠하면 여기 위에 어떤 색깔을 돌릴 때마다 다른 게 돼버린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하나는 고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뭐 위에든 아래든 하나를 고정시킨다면 그때는 뭐야? 내가 6개 중에 3개 색깔을 이제 뽑은 다음에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요. 그러면은 6개 중에 3개 색깔을 뽑은 다음에 줄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 이해되죠? 그죠? 네. 그럼 그렇게 됐을 거고, 나머지 3개의 색깔은 이제 어떻습니까? 나머지 3개의 색깔은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삼색코리아를 3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다시. 다시. 또 할게요. 자, 그래, 좀 반대로, 내가 얘기한 건 좀 반대로 써서 그런가? 반대로 써서 그런가? 그거부터 합시다. 그럼 그거부터 하자. 자, 이게, 이게 위쪽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위쪽부터 칠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내가 윗면, 아랫면을 갖다 지금 칠한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칠한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위쪽에 3개면을 칠하는 거 생각을 해볼게. 위쪽에 3개면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위쪽에 3개면을 칠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요거 부분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지. 이거 부분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걸 좀 다르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안 되겠지. 이거 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윗면 먼저 색을 칠한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지? 일단 6개 중에 3개를 뽑았어. 뽑아서 색깔. 아, 이걸 칠해야겠어, 위에는.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 3개의 색깔 칠할 거야. 그럼 이때는 지금 어때? 회전할 때가 또 이제 중복되는 게 생겨버리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삼각형에다가 3명 안 친다고 생각해보면은 요거 3팩토리얼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누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이러면은 3개의 색깔 위를 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습니까? 3개 색깔 이제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개를 칠해야 되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때는 어차피 여기 색깔이 다른 게 막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뭔 색깔을 칠할지 칠할 때마다 다른 경우가 나와.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그냥 300골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위랑 똑같아요, 이게. 이거랑.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알겠죠?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6개의 면이, 8개 면이 있고, 그다음 8개 공간을 여덟 개 이제 색깔로 칠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위아래 걸 먼저 좀 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위에 칠할 수 있는 거 8개 중에 하나 할 거니까 8가지, 아래는 7가지가 될 거야. 근데 뒤집어서 똑같은 게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걸 2로 나눴어. 그럼 이게 지금 일단 뭐야? 위랑 아래를 어떤 색깔로, 특정 색깔로 칠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선 더 이상 뒤집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서 고정시킬 거야. 뭔가 색깔 칠해놨겠죠, 그죠? 딱 뭔가 고정된 거예요. 그럼 이제 회전하는 것만 생각을 할 건데, 그럼 그랬을 때 아래 걸로 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에 세 개를 칠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위에 등변살 있고 세 개를 칠한다면 일단 세 개의 색깔을 뽑아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럼 6개 색깔 남았으니 그중 3개의 색깔을 일단 뽑는 거예요. 그럼 이 뽑은 색깔 여기 세 개다가 칠할 건데 여기다 이제 막 칠할 거란 말이야. 요렇게 칠하고 요렇게 칠하고 막 칠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그랬을 때 이걸 칠하는 가지수는 원래는 3팩토리얼인데 얘들을 회전하잖아. 회전할 때 똑같은 경우 3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뽑은 3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3팩토리얼에 3으로 나누게 돼요. 그럼 일단 여기 3가지 칠했어요. 또 뭐만 남았어? 색깔도 3개 남았고 여기 아래도 3칸 남았어요. 그럼 이 3칸은 칠할 건데 자 이제 내가 뭔가를 칠했죠. 지금 막 이렇게 막 칠한 거야. 그러면 3가지 색깔이 남았잖아, 그지? 그럼 3가지 색깔을 내가 이제 어떻게 칠하든 간에 이미 나머지가 특정 색깔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게 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하나 남았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빨간색을 여기 칠하는 경우랑 여기 칠하는 경우랑 이쪽이 칠하는 경우가 다 다른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3개의 색깔은 그냥 자유롭게 3팩토리얼이 돼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22번이라 그랬나요? 그 사이에 있으세요? 21번. 21번 한번 볼까?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21번 본인 질문 아니야? 본인 아니야? 그래. 자, 21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와 Y. X가 1, 2, 3. 그 다음에 Y 집합은 1, 2, 3, 4, 5. 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뭐를 만족하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11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어차피 1, 2, 3에서 화살표가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함수값의 합이 10이라고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역을 보시면 1부터 5까지 자연수예요. 그죠? 그럼 그렇다는 건 결국은 여기 나올 수 있는 함수값도 최소 1, 최대 5라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은 함수라고만 얘기했어요.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1대1이거나 뭐 증가하거나 그런 조건이 있진 않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막 같은 대로 가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나는 1부터 5까지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합쳐서 11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3개 더해서 10이 나오는 게 5 더하기 5 더하기 1. 이때가 이제 가장 크게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4 더하기 2. 5 더하기 3 더하기 3 있을 거고요. 만약 이 친구가 4로 내려온다면 4, 4, 3. 끝인가요? 그죠? 요거밖에 없겠다. 그지? 좋아.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얘는 이제 함수값들이 되어줄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생각을 해보자. 자, 함수값이 그 F1, F2, F3의 함수값이 5, 5, 1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이제 누가 누구를 가져갈래? 라는 거지, 그지? 1이 누구를 가져갈래? 2가 누구 가져갈래? 3이 누구 가져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했구나. 이 세 명을 줄 세우고 근데 돌이 중복되니까 이걸 이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너무 거창하면 1을 누가 가져갈까가 3가지인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럼 해보면 몇 가지? 이게 3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어차피 누구? 얘랑 얘도 같은 입일 거예요. 그럼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그럼 이 친구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요건 어때? 다 다르다 맞지? 그지? 그러면 사실상 그냥 뭐야? 3, 팩토리얼이니까 넌 혼자 6가지. 그러면 짜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자, 22번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갑은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붉은 선을 따라 걷는다 그랬습니다. 붉은 선이라는 게 뭔가 보니까 지금 무슨 라인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런 느낌의 라인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을은 이제 C 지점에서 A 지점까지 요 붉은 선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어차피 그림이랑 한번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는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씩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가 알지? 갑은 을은 이쪽으로 똑같은 길 따라 내려오고 있다니까. 뭐 그런가 봐봐. 그 다음에 병은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자, 을 지나는 친구는 B에서 D로 최단 거리로 간대요. 뭐 그렇겠죠. 어차피 이쪽으로 간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하는 이제 만나도록 병이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친구가 D에서 D로 최단 거리로 갈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셋이 모두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최단 거리는 몇 번이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자, 이게 뭔 소리가 싶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 갑, 을, 병은 동시에 출발하고 같은 속력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일단 그 얘기 한번 생각해 보자. 갑과 을이 어차피 노란색 길을 따라서 갈 거란 말이야. 반대에서 갈 거니까, 그럼 일단 둘이 만날 때가 언제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병은 거길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몇 칸인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에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갑이 일단은 하나, 둘, 셋, 넷까지 하면 여기까지 온 거고, 갑이 일단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을이 하나, 둘, 셋, 넷까지 하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뭐야? 어떤 꼭지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만난다라는 건 이제 뭐야? 여기서 이제 차까지 왔고, 동시에 오다 보면 어디 지나? 당연히 여기서 딱 하고 지나겠다, 맞지? 여기서 만나는 거지. 그러면 병은 지금 갑을과 모두 만나는 어디를,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점이 아니라 선이란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병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야지 둘이 맞는다는 뜻인 건데 아무래도 B에서 E로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려가진 않겠죠. 그죠? 당연히 이 녀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뭐야? 못 끝났죠. 왜냐하면 저기를 이제 지나야 되는데 최단 거리라며.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세범이 6가지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역시나 6가지입니다. 6 곱하기 6에서 3분. 또 있니? 23번. 그래. 3번. 자, 보자고. 자, 이런 그림이고요. A로서 B로 축단 가져가는 경우. 자, 일단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사실 살짝 좀 귀찮습니다. 네. 거기 힘들어서 적혀 있죠.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없는 곳을, 그지? 뭐라고 적혀 있냐?
지나갈 수 없는 모서리 점선을 연결해서 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 경우를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간다면 뭐 여기를 지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이쪽을 지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나눠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어차피 경우를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복잡성은 좀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거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그렇긴 한데, 두고 봅시다. 이렇게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랬을 때 A부터 B까지 초단거리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사실 보면 어차피 여기 안쪽이 한 칸밖에 없다 보니까, 이 위아래가 한 칸밖에 없다 보니까, 어차피 적당히 가다 보면 이제 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 경우는 뭐야?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 두 칸, 이쪽으로 가는 거 두 칸, 위로 올라가는 거 한 칸이잖아, 맞지? 그럼 총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을 나누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이게 전체일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뭐야? 이 노란색 쪽을 지나는 걸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노란색 쪽을 지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 건가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금 A, B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뭐 C,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C를 지나서 가는 경우와 D를 지나서 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D를 지나서도 예를 들어서 C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 막 이렇게 지나고 C도 역시나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이제 D를 안 지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보경으로 각각 구해서 일단 빼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C를 지나는 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로 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볼까요? A에서 C로 오는 가지수. 그럼 이제 그건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저기 그림에서는 가려졌지만 이렇게 두 칸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네, 그럼 몇 가지겠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C로 가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C에서 B로 가는 거, 초단거리로 가는 거, 한 가지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빼면. 그럼 D로 가는 거 생각해 볼까요? D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쪽 가는 거 한 가지죠. 그럼 D에서 이쪽 가는 거 어떻게 되겠어? 세 가지. 역시 세 가지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C, D를 지나는 게 두 번 세진 거예요. 그죠? 왜? C로 오는 중에 이렇게 올라왔을 수 있는데 여기서 쪽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D로 왔다가 B로 갈 때 이렇게 올라가서 가가지고 똑같기 때문에 두 번 뺐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25가지인가? 이걸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하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경우를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그 경우를 나눈다는 게 결국 그래요. 그건 사실 좀 요거랑 비슷한데 요쪽을 지나거나 이쪽을 지나거나 혹은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아예 안 지나고 이쪽 바깥쪽을 라인으로 하거나 네. 그렇게 해도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다 됐을까요? 네. 여기 다 됐으면 넘어갈까? 저쪽에서 질문 있으신가? 응. 어디 오빠. 네. 56번. 자,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와 사탕 7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초콜릿이 5개가 있고, 사탕이 7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어떻답니까? 같은 종류랍니다. 같은 종류. 네, 그럼 같은 종류라면 어쨌든 이제 개수 차이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자, 이제 초콜릿을 4명의 아이에게 각각 한 개 이상 나눠준 후 초콜릿을 한 개 받은 아이에게만 사탕을 각각 한 개씩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개 이상씩. 자, 그러면은 초콜릿과 사탕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는 몇 가지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수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눠주고 이것도 나눠줄 건데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뭐 장애 실전 문제들은 이거보다 살짝 더 어렵지만 어쨌든 간 이런 유형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 겁니다. 당연히 이걸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자, 내가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초콜릿은 어떻게 한 개 이상씩 준대요. 아, 그럼 일단 초콜릿은 한 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야? 5개 중에 이미 4개 썼어요. 그런데 남김없이 우리가 나눠준다 그랬기 때문에 한 개는 무조건 누군가한테 가야 되겠죠. 맞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한 개는 누군가한테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결국 다른 거다 보니까 결국 누가 2개를 가져갈 건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A가 2개 가져갈래, B가 2개 가져갈래, C가 2개 가져갈래, D가 2개 가져갈래 있는 거니까 당연히 4가지. 이게 지금 뭐야? 초콜릿 5개를 한 개, 3명한테 한 개, 한 명한테 2개 주는 가지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고. 자, 사탕 7개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랍니까? 사탕 7개?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초콜릿을 2개 받고 나머지가 1개 받고 칩시다. 어차피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센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끝이잖아.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 사탕 7개를 줄 건데 누구한테 줄 거래요? 지금 네, 초콜릿을 한 개 받는 아이에게만 사탕을 한 개 이상씩 나눠주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상한선에 제한이 있습니까? 딱히 제한은 없네요. 맞죠? 그죠? 그러면 약간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B, C, D한테 나눠줄 초콜릿의 개수를 소문자 B, C, D라고 한다면 지금 뭐라는 거야? B와 C와 D가 B와 C와 D가 가져갈 가지수 합이 사탕 개수의 합이 7개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B, C, D인데 얘가 자연수를 가지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보자. 이거 이제 앞에서도 그치 비슷한 유형들이 있으니까. 해보면 너희한테 일단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그럼 몇 개 남으니까 4개 남잖아. 그지? 4개 남을 거니까 이제 4개는 어떻게? 중복을 허락해서 3명한테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써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3명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돼요? 이거 고치는 뭐였더라?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둘 더한 다음에 1 빼는 거였어. 그지? 그러면은 6C4인데 6C로 계산하면 되지. 그지? 그럼 15인가? 그래서 6C까지. 네. 되셨으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 몇 번? 뭐, 4페이지. 안 되고. 그렇죠. 네, 55번 해보자. 자, 55번 보겠습니다. 자, 오렌지 주스. 오렌지. 사과. 포도. 딸기. 주스래요. 중에서 11병을 사려고 하는데 오렌지 주스는 2병 이상, 사과 주스는 4병 이상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종류의 주스는 11병 이상씩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하. 네. 하면 되죠. 예. 주스 종류가 3개인 줄 알았어. 왜? 네, 그래. 알았어. 음. 음. 이제 11병. 그러면, 이게 써놓은 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문제 살짝 바꿔가지고 딴 거 하나 풀어보죠. 예를 들어서, 자, 11병을 한 거를 살 거야. 11병을 살 건데, 11병을 살 건데, 예를 들어서 문제 조건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포도 주스랑 딸기 주스는 같은 개수를 살 거야. 합쳐서 11병을 살 건데, 포도 주스랑 딸기 주스는 반드시 같은 개수를 살 거래.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일까? 포도 주스랑 딸기 주스가 같은 개수다. 그럼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엇이 좋을까? 우리 뭐 뒤에 지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오렌지 주스 개수, 사과 개수 이걸 생각한다면 A, B, C, D. 그러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1인 상황인데 내가 지금 그냥 딸기랑 포도의 개수를 같은 개로 산다 그랬으니까 요거 C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것도 뭐로 바뀌어? E, C로 바뀌겠네, 그지? 그래서 어쨌든 2가 됐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분배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개수가 동일하다, 혹은 아니면 뭐 개수가 동일하다가 아니어도 보는 것처럼 개수가 좀 달라. 그럼 요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냐면 요 경우는 나눠야 돼요.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한 개씩 줄 때, 두 개씩 줄 때, 세 개씩 줄 때, 네 개씩 줄 때, 그다음 다섯 개면 얘가 10개인데 그럼 한 개 남았으니까 안 되잖아, 맞지, 그지? 아닌가? 다, 그치? 아니지, 안 사도 되잖아, 그지? 안 사도 되니까 그럼 두개도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요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뭘로 바뀔 거야? 여기 한 개 쓴다고 하면 a 플러스 b가 9, 요때는 a 플러스 b가 7, 요때는 a 플러스 b가 5, 이때는 a 플러스 b가 3, 이때는 a 플러스 b가 1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죠? 뭐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9개, 여기도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7개,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 또 뭐 중복을 허락하여 3개,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1개가 되겠는 거죠. 네. 뭐 좀 귀찮긴 하지만 쓴다면 이렇게 쓸 거다. 이거. 자, 그럼 다른 거, 뭐, 다른 거 있니? 62번. 62번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권 보니까 뭐랍니까? A, B, C 곱한 게 홀수래요. 아이, 그럼 이거 뭐 무슨 뜻이야, 이거? A 곱하기 C B 곱하기 C가 홀수래. 근데 어차피 A, B, C는 지금 자연수잖아. 그지? 뭔 뜻이겠어, 이게? 그죠? 셋 다 홀수라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나조건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아, 지금 얘네들이 모두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지금 12보다 작은 홀수를 정확히 적당히 잘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나와 있잖아. 만약에 여기 부분이 둘 중 하나는 크다고 잡혀 있거나 아니면 곱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내가 중복조합을 배우지 않은 상태였다면 좀 귀찮죠. 왜? 아, 여기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얘는 같고, 얘는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다 조합으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셋 중복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자, 11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들은 당연히 1, 3, 5, 7, 5, 11 몇 개? 6개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6개 중에 중복조합을 해서, 중복을 합해서 3개 뽑으면 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5, 7을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 무조건 얘들은 A, B, C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1, 7, 11이 뽑혔다고 하면은 A,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9, 9가 뽑혔으면 셋다 9라고 하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 큰 거나 같다니까 뭐야? 네. 여기 6개 중에 중복을 할까요? 3개 뽑으면 끝입니다. 네. 그 다음 있습니까? 63번. 자, 63번과 뭐가 비슷하겠죠, 그죠? 63번은 뭐라고 돼 있니? 1, A, B,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수 순서쌍인데요. 자, 일단 보면 당연히 풀어서 나눠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 앞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앞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여기 라인을 쓸 수 있는 게 뭐야? 1, 2, 3, 4, 5층에서 뽑을 수 있죠.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A와 B는 어때? 크기가 계소가 결정돼 있어. 맞지? 그지? 그럼 반드시 몇 개 뽑아야 됩니까? 반드시 몇 개 뽑아야 돼요, 결국은. 얘 A랑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각하면. 여기 3개 뽑아도 돼요? 안 되죠. 반드시 몇 개 뽑아야 돼? 반드시 2개 뽑아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2개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 2, 4를 뽑았어. 아, 미안. 1은 안 되지. 왜 써놨냐, 미안. 예를 들어서 2, 4를 뽑았어. 그럼 뭐야? 반드시 A가 2고 B가 4잖아. 그럼 뭐라는 거야? 이 4개 중에 뽑아내는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끝이야. 이때 조합인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 같은 게 어때요? 자,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쓸 수 있는 거 6,
7, 8, 9, 10이야.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어때? 어차피 10은 됐고, 얘네들은 어때요? 크거나 같다죠. 여기 62번처럼 생각하면 돼.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이때는 어차피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뭐야, 내가 중복을 뽑아도 괜찮은 거야. 그럼 만약에 조합으로 했었으면, 한 개를 뽑을 때랑 두 개 다른 걸 뽑을 때로 따로따로 했었을 텐데, 지금은 어차피 중복 조합을 배웠으니까, 그냥 뭐 하자. 하나, 둘, 다섯 개 중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둘을 곱하면 되겠죠. 왜? 여기도 뽑고 여기도 뽑을 거잖아요. 이해됐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좀더 합시다. 뭐래도 큰일 났네. 상당한 40분도 안 남았구나. 36.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잡으시고.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이항 정리입니다. 이항 정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항 정리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항이라는 게 항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항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세 개 이상으로 가면 뭐 다항 정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두 개짜리 우리가 배울 건 두 개짜리니까 두 개짜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한 두 개짜리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전개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항 정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한 두 개짜리에 이제 다항식을 전개했었을 때, 다항식 때 항이 두 개짜리 전개했었을 때, 그때 이제 각 개수들이 궁금하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걸 또 활용해가지고 다양하게 또 문제를 낼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걸 좀 전개했었을 때 개수가 뭐가 나올 거냐.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좀 기본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앞서서 a 플러스 b 제곱이라든가 세제곱 정도까지는 이제 곱셈 공식을 갖다가 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그때 곱셈 공식 때도 왜 도대체 1, 3, 4, 1로 나오느냐라는 것들을 갖다가 했었을 때 사실 지금 이항정을 어찌 보면 살짝 좀 건드린 거거든요. 왜? a 플러스 b 제곱 뭐 이거 뭐 들어갔다 쓴다 치고 그다음 a 플러스 b 세제곱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a에서부터 내림차순을 갖다 쓴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어떻게 갖다 했었냐면 이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이제 경우의 수처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는 여기서 반드시 둘 중 하나 뽑아야 되고 둘 중 하나 뽑아야 되고 둘 중 하나 뽑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a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건 당연히 a를 뽑고 a를 뽑고 a를 뽑는 가짓수니까 당연히 a 뽑는 거고 하나밖에 없어서 a 세제곱 항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b 같은 경우는 a를 두 개 뽑고 b를 하나 뽑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둘 하고 b 뽑을 수도 있고 그럼 b 기준은 네가 b 기준으로 b가 나올 수도 있고 너도 이제 b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a제곱 b a가 두 개, b가 한 개 뽑히는 가짓수가 총 세 가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내제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여기 a 플러스 b의 내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에 대해서 갖다가 이제 나오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하나 아예 내가 놀아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a만 다 뽑는 가지수 a 4제곱 몇 개 나오겠습니까? 한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a 4제곱 이렇게 크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하나 줄어들고 b 하나 늘어나서 a 세제곱 b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a 세제곱 b 같은 경우는 a를 3개 뽑고 b를 하나 뽑는단 말이지. 그럼 이게 몇 가지 나와요? 4가지 나옵니다. 이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세 개 A를 뽑고 B를 하나 뽑는 가짓수가 총 4가지 나온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서 결국은 A를 3개 뽑고 B를 하나 뽑을 건데 결국은 어디서 B를 뽑을 거냐. 그죠? 4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이제 B 하나를 어디서 뽑을 거냐.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4개 중에 어디서 3개에서 이제 A를 뽑을 거냐. 요거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맞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 4시1로 뽑든
혹은 아니면 4C3으로 뽑든 어차피 뽑아가지고 갖다 얘기했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갖다가 해보다 보니까 뭐가 나와? 아, 이거 4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A 2개, B 2개 뽑아서 A 제곱, B 제곱 같은 경우는 뭐 얼마 나오겠어? 그죠? A 2개를 어디서 뽑을 거냐?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 뽑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6개 나와서 A 제곱, B 제곱 나와. 뭐 나머지 해본다면 아무래도 4, A, B 세제곱, 그 다음에 B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개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나오는 1, 4, 6, 4, 1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기준을 하나 잡을 건데 이 기준은 사실 A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B를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뭐 우리가 또 이제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부분에서 여기 B를 잡을 때 혹은 여기 위에서부터 해봐도 괜찮고요. 이제 B를 기준으로 잡을 때 A 세제곱이 된다라는 건 뭘 거냐면 당연히 여기 세 개 주머니에서 세 개는 A를 뽑고 근데 내가 B를 기준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B는 몇 개 뽑는다는 거야? B는 빵 개 뽑는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세 개 중에 B는 빵개 뽑을 거니까 여기는 B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개수가 뭐가 될 거냐면 3C 0이 개수가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0개를 뽑는다라는 게 이거 안 뽑는 건 이거 빵가지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계산의 좀 유연성을 위해서 이제 안 뽑는다는 선택을 한 가지 한 겁니다. 그래서 1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B를 요 세 개 주머니에서 어디서 B를 한 개 뽑을 것인가라는 거니까 요 3이라는 친구도 즉시 1이 될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3개 중에 2개를 B를 뽑을 거니까 3개 중에 2개 그 다음 여기 1 같은 경우도 3개 중에 셋 다 B를 뽑을 거니까 이렇게 갖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 아래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서도 A 플러스 B의 4제곱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결국은 A 4개 뽑는 거 냅다 A를 뽑을 건데 역시나 B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B를 안 뽑을 거다 보니까 너는 다시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너 다시 1, 이 친구는 다시 2 이런 식으로 갖다가 된다. 그러면 이번엔 내가 여기 부분을 n제곱 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n제곱 했었을 때는 분명 일반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a 플러스 b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n개 있는 상황에서 얘를 전개한다고 했었을 때 역시나 a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당연히 a, n승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사실 1일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갖다 좀 써보자 이 말이지. 어떻게? n개 중에 역시나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a의 n승이라는 건 a 플러스 b n개 주머니 중에서 b는 빵개 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n, c 빵 해주고 그 다음에 a의 n승 나올 거야. 그 다음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n, c 1이 되고 a의 n-1승 b가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또 n, c 2 해주고 차이가 없네. n, c 2 해주고 a의 n-2승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마도 뭐 중간에 R번째 친구 같은 경우 R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뭐 NCR 될 거고요. R은 이제 n보다 작은 어떠한 뭐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A의 몇 승? n-r승 B의 R승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쭉쭉쭉 해가지고 어떻게 NC, N 여기에 33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44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될 거고 분명히 B의 N승 이런 형식이 나올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갖다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갖다가 얘기하는 것들 이항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앞에 붙는 이 친구들이 이항 개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붙을 거예요. 그런 녀석들을 이항 개수라고.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우리가 갖다가 해먹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몇몇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예. 자, 그러면 여기 부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n 플러스 x의 10승입니다. 그러면 10승에 대해서 x 3승의 개수를 갖다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라고 보니까 x 3승이 나온다라는 게 결국은 1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x가
세 개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1 플러스 x가 분명히 10개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x는 몇 개 뽑아야 되는 거야? x는 3개 뽑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7개는 1을 뽑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 3개를 어디서 뽑을 거냐가 중요한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10개 중에. 그지? 왜냐하면 이런 주머니가 10개 있었을 거니까. 이 중에서 x를 뽑을 몇 개? 3개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1은 몇 개가 들어올 거고 1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은 10 마이너스 3승이니까 7개가 뽑혔을 거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3개가 뽑혀서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실제로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사실 1의 실승 같은 게 별로 궁금하지 않죠, 그죠? 네, 이것만 해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10에서 10 곱하기 9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이거 누구랑 하면 잘 알았지, 그지? 네, 제가 너무 안 하니? 이렇게 하면 돼. 아니, 120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산 틀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나왔다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뭡니까? 이번에는 2a-3b의 5승인데 여기에서 a 3승, b 2승의 개수래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얘가 분명 5개가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앞에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a 3승, b 2승이 되려면 앞으로도 앞에 덩어리가 몇 개 나오고 앞에 덩어리가 3개 나오고 뒤에 덩어리가 2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겠지만 뭐 앞에 걸 기준으로 뽑든 뒤에 걸 기준으로 뽑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제가 뒤에 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B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5개의 주머니 중에서 B 뽑을 거 2개를 뽑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앞에 붙을 건 이항계수는 OCE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 부분에서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 5개 주머니 중에 A를 지금은 2A지만 어쨌든 이 녀석을 뽑을 3개를 뽑는다 해서 OC3이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한 개 기준으로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갖다 뽑은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아까 니처럼 그냥 얘만 계산해 주면 끝일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얘가 2A 그 다음 마이너스 3B이기 때문에 A가 3개 온다라는 건 실제로는 뭐가 3개 오는 거야? 2A가 3개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B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3B가 2개 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요걸 계산해 줘야 된다. 현실적으로 계산 좀 마저 한번 해보면 여기 부분에서 어쨌든 얘가 계산해 보니까 얘가 10인가요? 그죠? 10이고 그 다음 얘를 세제곱 해주면 여기서 8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9 나올 것도 다 맞지 그지? 실제로 개수는 뭐가 될 거라는 거야? 720이 개수가 될 거야. 네, 그 다음 밑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x 4제곱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지. 지금은 몇 개를 갖다 해야 될 건가? 뭐 사실 6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뭐 해보다 보면, 그죠? 네, 적당히 해보다 말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좀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지. 뭐 앞에 거 혹은 뒤에 거.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거를 알게 뽑는다고 생각하면 얘는 반드시 6 마이너스 알게 뽑을 거니까 그러면 앞에는 알게 뽑았을 때 x제곱이 알게 나오면 x 2r승이 될 거고 뒤에 건 사실상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가 해보면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r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들을 곱해가지고 개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3 x의 3r 마이너스 6승인가요? 그죠? 그러면 요게 어쨌든 간에 x의 4승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이거 맞겠나? 발생했고 아, 그렇구나. 여기 개수가 안 맞으니까 그렇지. 개수가 안 맞으니까 이거지. 그럼 요게 3이면 맞겠다. 그죠? 이게 3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몇 개씩? 3개씩 뽑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수가 안 맞았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도
뒤에 걸 기준으로 혹은 앞에 걸 기준으로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앞에 거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6개 중에 3개씩 뽑으면 돼.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제 갖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분명 앞에는 2x 제곱이 3개 나올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3개 나와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배수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20인가요? 5, 4, 20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8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렇게 갖다 하니까 개수는 얼마겠구나? 마이너스 160인가요? 이런 식으로 개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다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갖다가 보여져 있습니다. 여기 상황에서 x 다섯 제곱의 개수는 얼마일까? 뭐 사실 다 계산하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만 좀 쓰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얘네들을 곱했을 때 x 다섯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갖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여기는 최대 4제곱 나올 수 있고 여기는 최대 3제곱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1, 4 해가지고 5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3 해가지고 될 수도 있을 거고요. 3, 2 해가지고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귀찮지만 이때를 다 더해줘야 되는 상황. 그러면은 1, 4가 되는 거 하나 해볼게요. 자, 1, 4가 된다는 건 일단 왼쪽이 1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1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얘를 한 개 뽑아야 된다는 거죠. 얘를 한 개 뽑아야 된다는 건 이 친구를 2개 뽑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총 3개니까.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우리는 뭐야? 이게 x 플러스 이 3개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x는 하나 뽑고 나머지 2개는 2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3개 중에 한 개를 뽑고 혹은 여기 기준에서 2개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x가 하나, 그 다음에 2는 2개가 되는 이런 상황. 뭐 통일성을 위해서 앞에 뒤에 거 기준에 쓰고 뒤에 거 기준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때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때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가 4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사실 4제곱은 그냥 이거 4개니까 뭐 그냥 해본대. 일단 쓸 거 생각을 해보면 4, 10, 0으로 한 다음에 답이 3x가 4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딴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럼 얘들을 곱했을 때가 하나가 나오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지. 그럼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써본다면 얘가 이제 1 플러스 4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3 형태라고 한다면 여기서 2차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 친구를 2개, 이 녀석을 하나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31에다가 x는 2개, b는 1개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너가 3제곱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 3개, 너는 1개 뽑아야 돼. 그러면은 다시에서 3x는 3개, 마이너스 1은 한 개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함도와 같은 경우. 이번에는 너 세제곱 나오는 건데 사실 그냥 1이에요. 그죠? 그래도 해보면 30, 빵 썼을 때 x 빵승이 아니라 x 현승, b는 빵승 이렇게 상황. 그 다음에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너가 이제 제곱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2에서 3x가 2개, 마이너스 1이 2개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이 나올 거니까 얘네들을 계산 결과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까요?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밑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x 7제곱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필수가 뭐가 붙어요? 제곱이 알아서 붙겠죠, 그죠? 그럼 사실상 그냥 뭐라고 여기 부분에서 5제곱 갖다가 해보면 될 거예요, 그죠? x 5제곱. 그럼 x 5제곱의 개수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짝수차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짝수차만 가능하고 얘는 1차부터 3차까지는 다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짝수차에서 우리가 너 없이 얘만으로는 불가능하겠다. 5제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얘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x 이제 만약에 제곱이라고 생각합시다. 너가 2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3제곱이 나오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 네가 만약에 4제곱이 나오는 상황이면 너는 1승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만 해보면 되겠다. 그지? 네.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
3 플러스 2 형태일 때는 이때는 이제 3개 중에 3개 뽑고 B를 상승, 그 다음에 EX는 상승. 게다가 너 같은 경우에는 1차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4개 중에 이제 큰 개 뽑는 거죠. 1 상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에 상승됩니다.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B가 4 형태 같은 경우에는 너 같은 경우에는 1차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 하나 뽑아야 되는 거지. 상시 1 곱하기 너는 1의 제곱 곱하기 x의 1수. 그 다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에서 4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 2개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82에서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에 제곱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일단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을 때는 갖다가 이제 빼고 되는 거고 만약에 2개 이상의 덩어리가 나와 있을 때는 그 덩어리에 또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요 덩어리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나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네. 마지막 거에서 3 플러스 2 한 거에서 또 마지막에 마이너스 x 제곱에 상승은 잘못 쓰인 거. 그렇네요. 잘못 썼네요. 그러네. 이거 하나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됐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찾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뒤에 있는 것도 간단하게 같이 얘기하고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스칼의 삼각형 내용이 그 다음 이어져 있는 건데 파스칼 삼각형 자체는 이제 아시죠? 그죠? 파스칼 삼각형 자체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 2학년 2학기나 이런 데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파스칼 삼각형 혹시라도 뭐 모르거나 까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처음에 1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쪽에 1을 써주고 바깥쪽에 1을 써주고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데 여기 위에는 위에 있는 2개를 더한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더하고 여기도 1 써준 다음에 이쪽은 1 더하기니까 3, 1 더하기니까 3 여기는 1 써주고 1 더하기 3이니까 4, 3 더하기 3이니까 6, 3, 1, 4. 그 다음은 1 써주면 둘 더하면 5, 그 다음에 둘 더하면 10, 둘 더하면 10 이렇게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파스칼 생각해요. 그럼 요게 어쨌든 이항계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 자체를 그냥 갖다가 써보면 이렇게 식으로 갖다 보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여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리고 A 플러스 B의 4제곱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그 개수들, 이항 개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자체도 사실은 뭐 이렇게 쓰기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여기가 이제 결국은 뭐야? 1승이니까 한 개 중에 빵개 뽑는 거, 뒤에 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빵개 뽑는 거. 뒤 같은 경우는 한 개 중에 한 개 뽑는 거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요것도 역시나 B를 뽑는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A 제곱이라는 건 B를 2개 중에 빵개 뽑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2개 중에 큰 개, 2개 중에 2개. 그러면 아무래도 위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줄을 때때로 하면 이제 빵씩 빵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1, 3, 3, 1도 3개 중에 빵개, 너는 3개 중에 1개, 너는 3개 중에 2개, 너는 3개 중에 3개. 이런 형식으로 갖다 쭉쭉쭉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숫자들이 원래부터 그래서 이 파스칼 삼각형 자체가 숫자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서 바깥쪽에 1을 써주고 위에는 얘들 더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좌우 대칭입니다. 유니언스 가운데 기준.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대로 뭐야? 여기에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실제로 어떻게?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았었죠. 그걸 이제 여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있는 얘들도 몰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항계수 같은 경우도 40빵, 그리고 40, 그리고 40,
4C 3, 그래서 4C 4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역시나 이렇게 갔다가 보면 둘 있는 거 더해보면은 그 다음 줄에 뒤에 있는 친구 숫자 맞는다. 그럼 여기도 얘네들 n-1에서 cr-1 r 더한 건 이게 ncr 이렇게 갖다 되는 게 여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여기 나오면 뭐 책에 써져 있는 것들은 팟캐스팅 뭐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 수준이고 여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갖다 써먹을 건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뭐 하키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지 여기서 여기 두 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숫자를 다 지워보려고 안 보이는데 1, 1, 1, 1, 2, 1, 1, 3, 4, 1, 1, 4, 6, 4, 1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지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개차 수열이 등장하고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라인을 더했을 때 요거 다 하면은 1이거든요. 다 더하면. 이쪽 라인 같은 경우 다 더하면 어떠냐면 이쪽 라인과 다 더하면 2고요. 이쪽 라인 다 더하면 4. 이쪽 라인 다 더하면 1, 3, 4는 다 더하면 8. 이쪽 라인은 다 더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인데 네, 16이에요. 그 다음 라인은 더해보면 32. 그 다음 라인 더해보면 64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n 플러스 한 번째 줄 같은 경우에서 요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의 n승의 이 한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부분에서 갖다가 더해보면 지금처럼 이게 n승꼴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이항계수로 보면 지금 뒤에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n번째 줄을 갖다가 한번 좀 보자 이 말이야. n번째 줄을 자리가 없으니까 좀 여기다 쓸게요. n번째 줄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nc0, 그 다음에 nc1, 그 다음에 nc2 쭉쭉쭉 더해가지고 쭉쭉쭉 더해서 ncn까지 나와 있어요. 맞죠? 그죠? 얘가 2C0부터 2C2까지, 3C0부터 3C3, 4C0부터 4C4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n번째 줄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 뒤에 1의 n승 곱하기 1의 빵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똑같잖아요. 얘도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1의 n-1승, 1의 1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뒤에도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1의 n-2승, 그 다음에 1의 제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친구는 어떻게? 1의 n승 곱하기 1의 빵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이 지금 저기 앞에서 지금 A 플러스 B의 N승이 NC형부터 해가지고 A는 N승에서 하나씩 줄어들고 B는 빵승에서 하나씩 늘어났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 지금 1을 여기 N승에서 시작해서 1이 하나, 왼쪽 1은 하나씩 줄어들고 오른쪽 1은 빵승에서 N승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 값이 뭐랑 똑같을 거냐면 1 플러스 1의 N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개에 썼을 때 나오는 이항계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요것처럼 혹은 아니면은 조금 이따가 1 플러스 x의 인승으로도 볼 건데 요렇게 갖다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거고 그럼 거기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n시 0부터 1, 2 쭉쭉 해가지고 n까지 더한 값은 그냥 2의 n승 이렇게 얘기해 버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제 요 이항계수를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더한 것들은 이의 n승으로 갖다 볼 거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갖다 볼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죠? 뭘 함부로 하는데 왜 시간이 들어? 그래서 여기 부분 어쩔 수 없이 일단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제를 몇 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 근데 어차피 여기 부분에서 내가 대표 필수 예제 거의 다 푼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나? 음. 이항정은 기본적인 건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아서. 음.
이건 이제 아까 여기서 푸고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는 그냥 해보면 될것 같고.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하고 그거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조금만 더 설명할게.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이항계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를 한번 좀 증명 겸사겸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플러스 x의 n승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얘를 쭉 나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걸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왼쪽에 1이고 오른쪽에 x인데 역시나 뒤쪽에 있는 x를 기준으로 이번엔 오름차순으로 좀 갖다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일반 n개 뽑는 경우는 아무래도 뒤에 건 빵개 뽑을 거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nC 빵 해준 다음에 1의 n승 그 다음에 x의 빵승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런 식으로 갖다가 해본다면 NC1 그다음에 1의 N-1승 X의 1승 그다음에 NC2 같은 경우는 1의 N-1승 X의 제곱 그럼 맨 마지막에 NCN 여기 부분에서 1의 빵승 그다음 X의 N승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 1은 사실 몇 승이든 간에 어차피 1이니까 1은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NC0 그다음 더하기 NC1X NC2 X제곱 해서 NCN X의 N승 이렇게 좀 갖다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지금 1 플러스 X N승과 같은 거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N과 1 대입을 해보면 결국 뭐야? 여기는 1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의 N승은 여기에다가 X에다 1 넣어주면 사실상 어떻습니까?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NC0, NC1, NC2 이가지고 NC, N까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N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볼 거야. 항등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1 빼기 1의 n승이니까 빵입니다. 빵. 그럼 뭐가 빵이라는 거야? 그래서 nc0, 그다음 마이너스 nc1, 그다음 nc2, 마이너스 nc3이겠죠. 그죠? 그럼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뭐가 될지 좀 다를 거야. 그죠? 왜냐면 n이 이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잖아. 같이. 그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의 n승에 그다음에 이걸 먼저 써야지. NCN의 이 마이너스의 n승 6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0 되는 거. 이제 0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도 또 갖다 볼 수 있어. 어떻게? 여기 부분에서 그럼 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얘들을 더해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더해본다고 생각해보면. 더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없어지죠. 맞다. 그다음 빼본다고 해보면 여기 같은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이 친구들이 2배가 되면서 더하면 여기 부분이 없어지고 이 친구들이 2배가 되고 걔네들이 다 지금 2의 n승 꼴이거든요. 그럼 2로 나눠가지고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숫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숫자. 요 파스칼 사람형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 정도만 씁시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얘가 a 플러스 b 혹은 1 플러스 x의 1승이고 너가 제곱이고 너가 세제곱, 너가 네제곱, 너가 다섯제곱, 너가 여섯제곱이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n이 홀수 라인은 홀수 라인 홀수 라인을 보시면 개수가 짝수개입니다. 요 이항 개수가. 왜냐하면 NC0부터 NCN까지잖아. 그지?
그럼 0부터 n까지니까 0, 1, 2, 3, 4 쭉쭉해서 n까지다 보니까 n이 홀수일 때 이항계수가 짝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오히려 홀수계가 나와. 그런데 짝수계든 홀수계든 상관없이 반띵하면 무조건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냐면 얘 같은 경우는 반띵이라는 거예요. 봐봐. 빨간색이 파란색 어디 있어? 알았구나. 그렇지. 우리가 됐으면 노란색이 되시면 자, 예를 들어서 반씩 반씩 나눠 가진다는 게 너랑 너 반반씩 나눠 가지면 개수 이제 똑같습니다. 값이. 그 다음에 너 반씩 반씩 그 다음은 너 순서잖아. 그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랑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더하면 똑같아요. 그 다음 역시나 빨간색으로 그다음 노란색으로 번갈아 가면서 갖다가 더해보면 역시나 똑같아요. 사실 이제 대칭이고 그다음 반씩 나눠 가지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홀수계 같은 경우는 똑같다는 거야. 요거랑 요 녀석들 더해보면 그러면 얘네 셋 더해보면은 8이고요. 얘네들 더해도 8입니다. 역시나 뭐 짝수계는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똑같은 게 가져가야 돼. 그런데 이게 홀수계로 성립해요. 1, 15, 15, 1이니까 이제 그죠? 16 더하기 16이니까 32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해도 32가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 얘네들을 더하고 빼가지고 만들어지는 녀석들. 그러니까 짝수 번째, 홀수 번째라고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n이 홀수면 어때? 홀수면 똑같은 짝수계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짝수계식 있다 보니까 똑같은 개수만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NC 0부터 해가지고 홀수니까 NC2 쭉쭉해서 요거 NC N-1까지 홀수계니까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네 번째는 세 번째까지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 이런 것들처럼 생각해 보면 그럼 N-3번째까지 더하는 값이 이번에는 홀수가 됩니다. n도 홀수니까 nc n까지 이렇게 더한 값이 같고요. 그럼 실제로 그 더한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n-1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짝수 번째도 역시나 똑같고요. 짝수 번째도 n 짝수면 nc0부터 해가지고 nc2 짝수 번째니까 nc n까지 더한 값은 얘는 그지 짝수 번째일 때는 오히려 한 개 더 많은 거지. 한 개 더 많은 상황. 그럼 그때는 NC1 더해가지고 NC3 쭉쭉해서 NC N-1까지 더한 값이 역시나 이게 N-1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들을 홀수 번째 라인끼리 짝수 번째 라인끼리 반반씩 더해보면 무조건 2의 N-1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 값의 반이에요. 다 더해봤었을 때 얘기들. 어떤 느낌이 됩니까? 예, 그래서 요것들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아쉽게도 본문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번에는 일단은 선생님이 오답을 먼저 하고 남는 시간은 요걸 좀 이어서 할게요.